물박사, 신박사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돗물 전번에 그 원수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믿고 마셔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 원수가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하강암층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하강암층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아주 고르게 잘 들어 있습니다. 또 유해성도 별로 없는 그런 광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수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 화강암층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예, 통과해서 거기에 있는 각종 그 미네랄들을 이제 물이 이제 끌고 내려와서 지하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팔당으로 다시 올라와서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수돗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배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배관에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배관이 지하에 상수도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배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수도꼭지까지 오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슬라임이라고 해서 물때입니다. 그 유기 무기 물질들이 서로 엉겨서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물때라 그러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철 배관들이 있기 때문에 철이 산화돼 가지고 녹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중금속도 생성되고요. 그리고 또 배관을 또 코팅하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 재질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화제를 쓸 수밖에 없고 그 경화제에 이제 이런 그 발암성 물질이 이게 물이 장기간 쓰기 때문에 물이 이제 그걸 흡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 물질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당에서 정수한 수돗물은 참 좋은 물인데 예, 그게 그대로 가정에 배달되지 않는 게 문제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배관을 잘 해야 되겠는 그 문제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천 수돗물 사태 아시죠? 그렇죠. 그때 적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의 어떤 수돗물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부들이 이제 그 필터를 가지고 이제 수도꼭지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터 색깔이 하얀데 한 3, 4주면 이게 누러집니다. 그게 물때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또 유충 같은 게 또 나타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됐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왜 생기냐 하면은 이 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서 물은 각종 유기 물질을 다 물이 흡수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배관을 타고 오면서 계속 누적화되는 겁니다. 누적화돼서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이제 수도꼭지로 이제 일순간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나오신 저 이 배관이 그러니까 오래돼서 부식된 배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깨끗한 배관과 깨끗한 물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적인 물때가 생기고 그 위에 이제 산화철인 녹도 생기고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우리가 먹어야 될 미네랄들이 이온들끼리 결합해서 또 스케일로 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달라붙었다 빠져나오고 달라붙었다 빠져나오고 해서 이제 적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몇 년쯤 된 배관입니까? 이게 보통 통상 한 뭐 15년, 2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떨어져 나와서 집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적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저거를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화학약품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화학약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인산규산염을 쓰게 되는데 이건 또 인체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인체에 전혀 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 상태에 이 적수가 나오지 않고 중금속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물 연구를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곳에 공급을 하고 물때라든가 녹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발하신 제품이 이 녹이 안 생기게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원리는 뭡니까? 원리는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물에서 발생되는 그 산화철도, 철 이온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이 세 가지가 만나면은 산화가 됩니다.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 안에 철 이온이 있거든요.
또 H2O라는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껍질 때문에 산소가 못 들어가면 산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사과 색깔이 아주 하얀데 이게 이제 산소가 들어오면 껍질을 까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그스름하게 녹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한 것이 이 산화철이 안 생기려고 하면은 산소를 철하고 만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물질이고 산소를 철이 결합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그 아연을 이온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전자가 발생되는데 그 전자를 통해서 이제 이 철 이온이 그 산소하고 결합한 OH하고 결합해서 이제 그 기존의 녹을 마그네타이트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게 Fe3O4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Fe3O4로 바꿔주면은 이 촉열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마그네타이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화되고 더 이상 산화도 안 일어나고 물때도 안 생기고 스케일도 안 생깁니다. 예. 그게 지금 그래서 개발하신 제품이 스케일 부스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스케일 부스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히 해주시고 예. 그러면 그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예. 플라스틱 코팅을 한다든지 네. 뭐 다른 아니면은 이 주철관이 아닌 네. 구리관을 쓴다든지 예. 그것도 아니라면 콘크리트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은 안 좋은가요? 어떤가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가장 상수도 갈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콘크리트 간입니다. 시멘트 라인인 콘크리트 간이 그래도 가장 인체에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팅하는 방식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코팅제는 우리 그 페인팅유라든가 이게 경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화제는 발암성 물질이 안 들어가면 경화가 안 됩니다. 액상 에폭시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스페놀이라는 그 발암성 물질이 안 들어가면은 경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오랫동안 장시간 쓰면은 그게 물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에 계셨잖아요. 예. 잠깐 말씀하실 때 콘크리트관을 쓴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근데 콘크리트관은 큰 관은 가능하지만은 예. 가정용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80mm 이상 큰 사이즈는 콘크리트로 하되 작은 사이즈는 주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뭐 스테인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아연도 강간을 우리나라는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독일은 아연도 강간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질을 좋게 해서 한 40년 정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 이온도 가끔 쓰는데 유럽 쪽은 물이 그 경도가 상당히 높아서 물때라든가 산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스케일 문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화가 잘 일어납니다. 물이 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스케일 부스터가 네.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재질에 그 쓰더라도 이제 물때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때가 생기면은 그 위에 이제 그 물때 자체가 그 바이오 필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 세균이 됩니다. 세균이 되면은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위에 또 이물질들이 계속 붙게 되고 그럼 우리는 깨끗한 수돗물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케일 부스터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